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정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용불량, 신용관리, 신용불량, 신용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신용정보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개인정보법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규정 명칭도 어려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신용정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동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관련된 업무의 흐름은 여신 상담과 심사 및 약정 및 실행, 신용정보의 집중, 또한 신용정보의 일반 관리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업무가 다릅니다. 여신 상담 시에는 개인 신용정보 관련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고객 권리 안내문을 설명을 합니다. 또한 심사 및 약정 실행 단계에는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시고 심사에 활용을 하십니다. 또한 여신의 실행 시에는 당행의 신용정보가 발생을 하고 발생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간에 당행 신용정보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용정보 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능력 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신용정보라 합니다. 신용정보의 주체는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주체를 말하며 개인, 개인기업, 법인, 또한 법인의 관련인을 포함하여 신용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신용정보의 의미를 상기와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신용정보에는 은행의 내규가 아닌 외규에 의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의한 법률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신용정보별 등록 시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 제재금 관리규약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당행에서 발생한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신용정보 관련 제재금 관리 규약에 따라서 제재금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관리 규약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별 등록 또는 집중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당자 개설 또는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해당 업무로부터 개설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보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실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실무적으로 저희가 개인대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등록 또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은 상기와 같이 5영업일 이내입니다. 또한 저희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했을 때는 개인 채무보증정보로 채무보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고요. 기업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 정보는 기업 일보와 기업 월보가 있는데요. 일보는 2영업일 이내에, 월보는 매월 4영업일 이내에 집중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도 판단 정보는 연체 관련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연체 기산일로부터 플러스 3개월 이내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별 등록 시기를 상기와 같이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별 신용정보 등록 공유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K12, 나이스, KED, 한국신용정보원이 있는데요. K12는 개인, 나이스는 개인 및 소호, KED는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에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기는 5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집중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K12A 같은 경우에는 만원 이상이나 나이스에는 10만원 이상만 등록을 하고 있고요. KED나 한국신용정보원인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상의 정보를 집중하여 등록하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등록을 하되 외부기관과 공유하는 금액은 10만원에서 5만원, 한국신용정보원은 50만원 이상의 정보만 외부기관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를 수기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신용정보는 해당 거래 시 규약에 의거하여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자동 집중 관리되나 수기 관리 업무는 해당 영업점, 채권을 보유 중인 본부부서 포함하여 수기로 전산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업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 여부 검증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기 관리하는 업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음수표의 부도정보입니다. 등록 바이오사세일은 어음수표의 부도사실, 최종 부도 여부고요. 부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도일 영업일에 부도를 등록 발생일로 하고 최종 부도는 거래정지 처분일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십니다. 다만 해당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는 신용정보를 수기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 금액은 어음수표의 실제 부도 금액으로 하며 추가로 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유 발생일을 최근 부도일로 정하고 등록 금액은 합산합니다. 또한 부도정보는 부도 처리된 어음수표가 회수된 경우는 해제하며 이 경우 발행은 되었지만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어음 및 수표의 회수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인의 연체 정보 등을 등록 시에는 법인의 관련인 유무를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인하셔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시고 관련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하십니다. 관련인 정보 등록 후 지분율 변동 등으로 관련인 요건에서 개해되는 경우에도 등록을 유지합니다. 법인의 연체 등 정보 등록 시점 기준으로 관련인 정보를 등록을 하십니다. 또한 채무 부존재 소송 등 채권 확인 관련 소송에 따른 연체 정보 등록입니다. 채무 부존재 소송, 동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원인 무효라고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예하여야 하며 연체 등 정보 등록 후 채무 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연체 등 정보를 삭제하여 처리하십니다. 채무 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한 후 채무가 존재한다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확정 판결일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재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연체 등 정보의 등록 유예 조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 발생일을 7영업일 이내 등록하여야 하나 해당 정보가 해지될 때까지 해당 영업팀에서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 등 정보의 등록을 유예한 경우로 영업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특수채권 편입 여부에 따른 연체 등의 정보도 당행 연체 등 정보의 등록사유 발생일 및 등록 금액을 유지하여 등록을 하며 연체 금액을 정정 처리합니다. 즉 기존 정보 해제 후 신규 등록 시에는 제재금 부과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회색 및 신용회복, 파산 등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가 발생을 하게 되면
회생, 기업회생,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이 있고요. 해당 사유 발생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 등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가에 따라 일가 해제된 정보 관련 채권의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및 신용회복 지원 확정 및 파산 면책 결정에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에는 해제된 정보의 등록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셔서 재등록을 하십니다. 또한 법인에 관련된 정보인데요. 관련인 정보인데요. 주요 내용은 등록 사유와 해제 사유, 기간 경과 해제, 보존기간, 사유 발생일, 연체 등록 금액, 등록 시기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법인의 관련인 정보를 등록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상기항을 잘 읽어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관련인이란 과점주주로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한 자, 또한 발행진 수익의 총수 또는 지분 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한 무한책임 사원인 경우에는 관련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나 최대 출자자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관련인 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인 정보 등록의 예사항은 다음과 같고요. 실무적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주주의 관련인 정보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길동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시에 주주명부상에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식 대금의 납입,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의 행사 등의 사실이 전혀 없고 동시에 경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은 형식적 주주로서 판명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김땡땡을 관련인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은 상기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는 주주 지위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 관련 판단 정보에 대하여 대출금 연체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체, 할부금융 대금 연체에 대하여 각 등록 사유와 등록 코드에 대해서 저희 여신의 영석책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하여 신용도 판단 정보에 대한 등록 사유와 등록 코드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0278 은행연합회 정보를 조회를 하거나 나이스나 K12 정보를 등록을 했을 때 해당 등록 코드를 확인을 잘 하시고 등록 사유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후 신용도를 확인하셔서 여신을 지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진구 내용입니다. 여신 신청 시 채무 관련인 등으로부터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진구를 하시는데요.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진구 시기는 신규 여신 상담 및 신규 대출을 약정을 하는 경우, 또한 기존 대출의 갱신 대안 등 신규에 준하여 재약정하는 경우, 기한 연기 시에는 실무적으로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인수 약정을 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 또는 제3자 담보 제공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진구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별 진구 대상은 공통적으로 진구하셔야 되는 3번과 5번이 있으면 상품별로 진구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돼서 제3자용,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품 및 서비스용, 마케팅 활용 시에 받으신 내용이고요. 해당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별 진구 대상과 장표 코드, 진구 시기를 진구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실무적으로
오류를 겪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참고사항인데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에 표지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매직, 볼펜, 화이트 등을 이용하여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한 후 제출받거나 보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길동 810106 하시고 뒤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 처리를 위한 활용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동의 절차인데요. 고객께서 은행을 내점하시지 않더라도 유선으로 대출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대면 처리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당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를 하시면 네오비스 스마트 신용정보 조회 동의 관련 화면에서 동의 완료 확인을 하시고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신용정보 조회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동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은 인쇄하여 대출 심사 서류와 함께 편찬하여 보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용정보 관련 동의서의 보관 방법이고요.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 서류와 통합하여 보관을 하시되 대출이 미실행된 경우에는 스캔 스테이션을 통하여 신용정보 서류와 융자 상담 신청서 등을 이미지화하여 최대 3년까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여신 심사를 위한 상품별 필수 정보 또는 선택 정보를 제외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셔서는 안 되고요. 여신 취급과 관련이 없는 마케팅 등 부가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를 제출을 강요하실 수 없으며 미동의 시에도 상품 가입 거절 등 은행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권리사항을 채무관계자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고객권리 안내문을 교부하셔야 합니다. 이상 여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징구서류나 이런 부분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고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